안녕하세요. 썬라이터 조부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중고차 단지들이 있어요. 작게는 이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이제 개별 단지들부터 해가지고, 크게는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기업형으로, 그러니까 차량을 복합단지식으로 이제 중고차 단지를 올린 경우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대규모죠. 작은 단지, 소규모 단지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까지 차량 판매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우선은 제가 작은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큰 지역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도대체 차량은 중고차를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개별단지라고 부르는 이제 단지들이 있어요. 개별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지들은 아니고요. 여기에도 중고차 단지가 있었나?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경기도 광주에도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고요. 경기도 인천 말고 이천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권으로 보게 되면은 뭐 목포라든가 구미, 뭐 순천, 그리고 뭐 충북 제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 조그맣게 있는 중고차 단지들이 있어요. 이곳의 이제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딜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단지 자체가. 그리고 차량 보유 대수도 한 50대 미만일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마당 장사라고 그래가지고 내 땅 조그맣게 있고, 여기에서 한 뭐 20년, 30년 전부터 이제 차량을 매입해서 이제 판매하시던,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중고차 쪽에서는 원로시죠,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노인분들이 대다수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특징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어떤 홍보 같은 거는 사실 하지가 않아요. 뭐 여기 와서 차 사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동네 장사를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게 앉으셔가지고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읽고 계세요. 신문 이렇게 읽으시면서 뭐 이제 차 보러 왔냐고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차를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슬쩍 나가가지고 여기 보시냐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시거든요. 아무래도 중고차를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으신 부가 굉장히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한두 대 팔아가지고 뭐 그냥 생활비 정도 이제 버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많이는 안 하시고 뭐 한 달에 한두 대에서 많게 하시면 뭐 한 5대 정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차량 파는 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파는지를. 정해진 가격이 사실 없고,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전산도 안 쓰시고요. 그렇다고 뭐 어디에다가 뭐 장부를 적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그 차 가격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마다 가격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만약에 K5로 예를 들어가지고 젊은 친구가 가가지고 이 차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1000만원? 이라고 하세요. 이거 딱히 사라고도 안 해요. 그냥 봐? 뭐 약간 이런 식이고, 뭐 이제 손님이 이제 갔다고 치고 조금 이제 동년배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차를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님을 봐요. 그래서 900.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고무줄이에요. 이분들 마음이에요. 하도 오래전부터 이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장사하시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처음 사보는지 아니면 여러 번 사봤는지 뭐 이런 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관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한테는 조금 비싸게 부르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싸게 부르시고, 이런 또 특징이 있으시고, 가장 큰 이제 그쪽에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량 등급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분들이 이 중고차 장사를 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브랜드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차종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분들이 20, 30년 하셨으면은 뭐 강산이 뭐 한 두세 번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외제차도 취급을 해야 되고 심지어 차종별로 트림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시장을 이제 못 따라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K5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등급이 혹시 트렌디 등급을 제가 찾고 있는데 이거 등급 트렌디 맞아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또 그럴걸? 이라고 하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등급이 너무 많이 나눠지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등급에는 뭐가 들어가고 추가 옵션으로 뭘 넣을 수 있고 이걸 사실 모르세요 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걸 제가 봤는데 YF 소나타로 분쟁이 그때 한번 생겼는데 교수님은 YF 소나타 그 로얄 등급이라고 많이 없었던 차예요. 그 잠깐 나왔던 차인데 그 차량인 줄 알고 구매를 해서 갔는데 현대 사업소 들어오니까 이 차량은 이제 탑이었던 거죠 등급이.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이제 갔는데 결국엔 환불 못 받으셨어요 그분이.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는 그 차량 가격이 고무줄 내 마음이에요. 그냥 방금 전에 1000만원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800 부르고 막 어떤 사람은 900 부르고 그냥 사람 봐가면서 이제 부르는 정찰가가 없죠 그분들한테. 이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등급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매한 차량 등급을 정확히 손님들이 알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단지들, 뭐 지방단지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경기도 용인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지방에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는 지방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뭐 이제 제주도 뭐 이런 단지 규모는 조금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차량 보유 대수가 많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판매 방식은 대부분 이제 SK 엔카나 고배드림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쪽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 컨택은 잘 돼요 그쪽은. 왜냐면은 차량 보유 대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내 차를 내가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차주 컨택은 잘 되는데, 이 차주를 만난다는 게 그쪽에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알선 딜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주가 있으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알선 딜러가 대부분 이제 중간에서 그 제3자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차주가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어떤 부품을 이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장 이제 뭐 수개월 내에 뭐 이쪽이 터질 것 같고, 이 부분을 차주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이랑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은 차주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의 차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 차를 이 손님한테 내가 직접 팔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좋은 장점만 계속 부각을 시켜줘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그냥 묵살시키려고 하죠 대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알선 딜러랑 이제 고객이 그 차를 보게 되면은 최대한 그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출고됐을 때 하자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알선 딜러가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전에 이제 미리 이제 방지하고자 안 좋은 점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뭐 더 깎는다든가 아니면 수리 요청을 한다든가 이 부분이 가능한데, 차주가 직접 나오게 되면은 이 차가 뭐가 안 좋은지는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내 차를 팔려고 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도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하자 처리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알선 딜러가 없다 보니까 딜러 대 딜러, 만약에 이제 알선 딜러가 그 차량을 팔았다. 근데 차량에 뭐 출고하고 나서 하자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대부분 알선 딜러가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차주랑 손님 사이에서 이 차가 지금 출고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뭐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것 좀 이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다못해 얘기라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차주는 그 부분을 되게 껄끄러워하는 게 어차피 나한테 연락 온 것도 딜러가 연락을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딜러 대 딜러다 보니까 서로 중고차 관련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동안의 사례 아니면은 그동안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됐다 이 부분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점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근데 손님이 차주한테 직접 다이렉트 전화를 하게 되면은 차주는 말하기가 되게 간단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뭐 갖고 나와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뭐 어디에서 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수리비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차주가 뭐 당연히 도의적인 부분에서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차주가 직접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거 내가 직접 갖고 왔을 때도 안 그랬고 여기 서 있었을 때도 안 그랬고 출고 대속을 했으면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손님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차주가 직접 나오기 때문에 내 거보다 좋은 차가 있어도 소개를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무조건 내 차를 팔려고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넘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자 처리를 정확히 받으시기가 좀 힘들죠. 이게 두 가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서울 단지 쪽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고차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쪽은 뭐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죠. 장안동 그리고 뭐 이제 강남구 유련동 그리고 저기 강서구에 있는 가양단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활발하게 지금 그 메인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의 특징은 굉장히 신기한 게 되게 보수적이에요. 단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매물 공유를 안 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단 사용을 안 하시고 예전처럼 매물지라고 있어요. 그 매물지가 2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매물지를 아직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떠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매매 단지를 이제 방문하시면은 그 우산 쓰고 앞에서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되게 단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그쪽에서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고차 단지에서는 약간 섬처럼 느껴져요.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되게 분위기 자체가 폐쇄적이고 외부 딜러 그러니까 서울 딜러를 제외한 그 매물지를 가지고 있는 딜러를 제외한 뭐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단지라든가 개별단지라든가 이 딜러들이 그쪽 차량 가격을 딜러인데도 심지어 몰라요. 왜냐면은 그 매물지라고 하는 거를 다른 쪽 딜러한테는 공유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손님 입장이랑 마찬가지가 돼요. 이 차를 보고서 저희는 딜러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 가격 나가겠다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하는데 그 차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도 알 수가 없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차주를 못 찾겠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차며 이 차가 얼마고 뭐 이게 사고 유무는 어떻게 되고 그동안 이력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서로 딜러끼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공유를 안 해줘요. 이 부분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왜냐면 딜러도 모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일반 고객이 방문을 하시면은 이 차의 이력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냥 그 앞에서 만나는 떠방 말 그대로 호객행위 하신 분이 한 말에 100%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떠방은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길거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확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은 그분이 나를 잡은 것처럼 내가 그 길거리를 헤매면서 그분을 이제 찾아다녀야 돼. 근데 이분이 만약에 뭐 한 달 동안 출근 안 하고 뭐 2달 동안 출근 안 한다 못 찾는 거죠 그분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매한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내가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사실 그분 말로 100% 이제 그 신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서울쪽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수도권 단지라고 부르는 이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허위 매물로 굉장히 친숙한 인천, 부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원, 그리고 뭐 용인, 안산
여기 수도권 안에서 매물 공유를 하는 지역을 이제 수도권 단지라고 부르고, 사실 차량 보유 대수는 굉장히 수도권 단지가 타 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차량이 수도권 단지에서 이제 뻗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매물 공유를 해요. 전산으로 부동산도 지금 매물 공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똑같이 연동을 시켜놨어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뭐 딜러 노트라든가 뭐 GG 오토라든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맨이죠, 그리고 카모드, 뭐 이런 시스템으로 차량을 내 차인데 거기다 올리면은 어떤 딜러든지 다 볼 수 있게 연동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차량 그 정보라든가 차주 정보가 너무 이렇게 낱낱이 밝혀져 있다 보니까 허위 매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또 이제 K5로 예를 들면은 이 차가 내 차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문의를 줬을 때 이게 내 차인 것처럼 행동을 해도 사실 거기에 정보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차주구나. 근데 실제로 차주는 그분이 아니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허위 매물이 많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크게 이제 부각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차량 구매 시에 그 차에 대해서 이력, 안 좋은 이력을 다 숨겨요. 그 차량 판매하시는 딜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렌트 이력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되고요. 침수 이력도 고지를 해야 되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교환을 했으면 고지를 해드려야 되고요. 사고 이력은 당연히 고지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차량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법으로 사실 뭐 얼마까지다 뭐 이런 마진 형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로 이렇게 판을 치는데, 단지 규모가 크고 이쪽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중고차 딜러는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 뿐만이 아니고 실매물, 그리고 뭐 차주 직접 판매, 그러니까 판매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게 모두 다 차주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연락하는 데가 이 차를 갖고 있는 거겠지? 내가 지금 전화하는 데가 이 차의 뭐 실소유자겠지? 이렇게 지금 알고는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는 거에서 차주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약 제가 생각했을 때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다른 딜러들이 나와갖고 이게 내 차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아실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수도권 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차주 찾기가 힘들어요. 차주, 손님이. 그러니까 일반 고객분이 차주를 찾는다는 거는 거의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거랑 거의 뭐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알선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딜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만 갖다 놓고서 판매는 다른 분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알선 딜러들한테. 근데 차주를 심지어 찾았다고 해도 그 차주가 만약에 저는 지금 외부에서 차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뭐 그분을 찾아가갖고 제발 제가 이 차를 좀 보고에 뭐 키 좀 내주세요 뭐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고객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허위 매물도 굉장히 많고 뭐 그냥 실매물도 많고요. 차주 판매도 많지만 가장 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차주를 고객분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굉장히 개별 단지부터 해가지고 큰 규모의 대형 단지들까지 중고차가 문제점이 되게 많네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객분들이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뭐 전국에 있는 단지 거의 다 가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뭐 들은 바로 그걸 지금 전달해 드린 건데, 어디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든지 간에 제가 방금 전에 뭐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이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동네에 있는 작은 이제 뭐 차량 규모가 50대 미만의 이제 혼자 운영을 하시는 개별 단지를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같은 경우 노하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당일날 절대 진행을 하지 마세요. 당일날 그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차 거기에서 하루 이틀 만에 못 팔아요. 제 판단인데 절대 못 팔고,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차를 이렇게 보고 오신 다음에 몇 번 방문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몇 번 방문을 하시면서 거기 있는 그 대표분이랑 좀 친해지세요. 그냥 저희가 보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가고 몇 번 왔다 가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살 것 같기도 한데 뭐 때문에 안 사면 결국은 금액일 거잖아요.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이 깎아줘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비싼데,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이제 방문했을 때는 조금 깎였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오실 때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친해지시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좀 대해 주실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개별 단지, 동네 작은 이제 단지는 팁 같은 경우에는 그쪽 사장님이랑 최대한 빨리 친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량 가격을 마음껏 깎으실 수 있게, 이게 가장 큰 팁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방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뭐 대전, 대구, 뭐 부산, 그리고 뭐 이제 제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사실 정찰가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차에 대해서 하자 부분, 만약에 출고하고 난 다음에 하자 부분이 항상 걱정인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팁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차, 만약에 거기서 내가 꼭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차를 초이스 해 놓으시고 시운전을 나가세요. 시운전을 나가신 다음에 그 차를 끌고선 바로 정비센터로 한번 입고를 해보세요. 거기에서 리프트까지 다 띄우신 다음에 이 차에 대해서 내가 당장 구매를 해도 뭐 차라고 하는 게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죠. 뭐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근데 지금 당장 교환할 곳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그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하실 거고요. 지금 당장 정비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정비를 하셔야겠네요 라고 또 이제 뭐 피드백이 오겠죠. 그 부분을 차주분이랑 둘이서 이제 협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잘 지키셔도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뭐 허위 매물도 크게 없고요. 뭐 가격만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된다고 하면은 많이 피해 보실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출고하시기 전에 꼭 차량을 한번 정비소에 입고 하셔가지고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단지, 서울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는 척을 해봤자 뭐 크게 의미도 없고요. 그쪽 단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경기 딜러가 서울에서 어떻게 영업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요. 차주를 모르는데요, 일단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 단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사실 없어요. 뭐를 조심하세요, 뭐를 조심하세요. 뭐 당장 딜러인 저도 조심하게 생겼는데 제가 뭐 고객분들한테 뭘 조심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서울 단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쪽은 뭐 너무 이제 그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딜러인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뭘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거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쪽에 가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선 추후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단지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 단지, 경기 지역 이제 수도권 단지 매물 공유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차량을 싸게 사시고 그 제대로 된 중고차량을 사시려면은 사실 차주 찾는 게 가장 좋으세요. 차주분 찾는 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너무 많은 딜러, 그러니까 딜러의 그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매매 단지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차주 찾아야지라고 눈에 불을 켜고선 다니셔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차주 찾는 게 가장 좋은 이제 그 팁인데, 만약에 내가 차주를 못 찾는다 라고 하면은 그나마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중간에서 알선 딜러가 이쪽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알선 딜러, 괜찮은 알선 딜러 만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량을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놓는 허위 딜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이제 오기 직전까지는 이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점 뭐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만나가지고 차량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안 좋으니까 딴 거 보시죠 이렇게 하는 뭐 이제 실매 딜러를 만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쪽 같은 경우도 차주분이 직접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차주분이 직접 나오면 갑자기 가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본 가격이 아니고 갑자기 뭐 이제 내가 뭐 한 1000만 원에 봤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가격 잘못 올렸는데 이거 1050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딱 보셨을 때 수도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쪽 같은 경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한 차로 여러 군데 딱 그냥 문의를 하세요. 한 차 정도 딱 10군데 딱 하셔도 되고 뭐 20군데 딱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딜러가 있으실 거고, 거기에서 뭐 이제 뭐 숨기는 것 같은 딜러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여러 군데 딱 문의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또 이제 나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도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 좋은 딜러를 만나시는 게 가장 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대한민국, 뭐 이제 남한, 뭐 이제 사우스 코리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나라가 작은데도 중고차 단지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판매 방식과 각 지역의 이제 특징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고차 거래하실 때 뭐 영상 보고선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한번 이제 영상 찍어봤고요. 앞으로도 그 중고차 거래 좋은 거래 하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